안녕하세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들통이 난 것이 뭐가 있냐면요. 투표자 숫자보다도 그 개표 용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편 투표에서 투표자보다 더 많은 우편 투표지를 남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장 수개표, 그러니까 투표소 수개표를 스위스나 독일, 이런 프랑스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는 군인들에게만 허용을 하되 그것이 누가 투표했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그 숫자가 군인들은 숫자를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지율 조사를 남발해가지고 미국 선거에서도 실제로 한 것에 나타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투표소 수개표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지지율 조사 발표를 하지 말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소 수개표를 그동안 쭉 그 운동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부정투표, 부정선거를 이제 방지하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수년간 이거를 굉장히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저를 후원하시면 그분들한테 후원금이 가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민운동화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은행 계좌를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분들한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번 올리고 또 제 동영상 밑에도 글자로 써놓겠습니다.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의 개신교들을 좀 핍박하잖아요. 현 문재인 정부가. 그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교회에 성경을 비치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그럼 도서관의 책들을 모두 빼버려야죠. 어떻게 이렇게 특정 종교를 핍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신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사찰을 불을 지른다. 과거에는 전혀 없던 그런 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false flag이라고 같은 편이 아닌 쪽에서, 그러니까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하면 생각나시죠? 조작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항상 한편으로 이게 false flag이 아닌가, 조작된 사건이 아닌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당대표, 대권 후보 안철수 씨도 그렇죠. 부산시장 후보도 민주당 출신이죠. 근데 국민의힘으로 간 거고 금태섭 씨도 그렇고요. 또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세가 이중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냐? PCR 테스트라는 것에 의존해가지고 그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단 테스트, PCR 테스트를 발명한 사람이 캐리 물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테스트는 병을 진단하는 데 쓰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감지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다고 또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매 연도별로 독감에 대한 그런 케이스를 쭉 숫자를 내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6개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랬을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꽤 많죠, 그래도. 그래서 어떤 통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는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6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 7월부터 말엽까지 이렇게 통계를 낼 텐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독감인 사람들을 모두 코 땡땡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이 시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글로벌 QR코드를 만들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국경 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중국 하면 QR코드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권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게 QR코드라는 거죠. 물론 빠르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경 간의 이동을 위해서 QR코드를 만들자. 글쎄 그것은 세계화 세력은 그렇게 추진하겠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 총장한테 판사 사찰을 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추미애가 일종의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이 막 반발을 했잖아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판사들이 반발을 했는데 그 판사들의 반발을 유도한 사람이 김남국이었대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공작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판사들을 섭외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판사들이 반발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윤석열이 친문 세력 중에 하나, 즉 세계화 세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홍석현 씨가 윤석열 씨를 아마 2번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작 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김남국 하면 또 조국이잖아요. 조국 하면 또 문재인이죠. 그래서 이 공작 정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중들이 잘 모르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을 그냥 풀어주고
이런 것도 이런 사찰 그러니까 공작 정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문다예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8년 7월에 태국으로 이민 간 게 문다예시예요. 근데 그 2018년 11월에 SK의 파주 천연가스 발전소가 파주 에너지라는 그 타이틀을 건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SK가 이상하게 현 정부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분의 49%를 태국 국영 기업의 헐값으로 매각했다 그래요. 근데 발전소라는 거는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SK가 자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된 발전소의 지분을 약 50%나 태국 국영 기업에 넘겼을까? 그리고 시세보다 헐값에 넘겼는지 아닌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태국은 그 국왕이 굉장히 많은 돈을 쥐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소위 이것에 반발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아졌다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문다혜 씨는 왜 태국으로 이민을 그때 갔을까?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연 매출 1,000억 원의 파주 에너지가 이렇게 다른 쟁쟁한 화학 기업을 제치고 태국 기업이 인수했다는 점. 그것 이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문재인의 사위인 서모 씨가 있대요. 근데 이 서모 씨가 재직하던 그 회사가 토리게임즈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의 의문스러운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재인 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에 관련된 펀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미래의 계급을 전망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서울대 유 교수팀이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1계급이 있고요. 탑 계급이죠. 그거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으로서 인구의 0.001%라고 그럽니다. 무슨 플랫폼을 갖고 있다든지 소위 말하는 그 페이스북 또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 그게 1계급이래요. 2계급이 정치인들이랍니다. 인기 정치인들 또 인기 연예인들 같은 스타 그룹이 2그룹이라고 그래요. 0.002%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AI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AI는 그래서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가 있고요. 나머지 99.997%가 단순 노동자라고 그럽니다. 좀 놀랍죠?